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5년차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까지 저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성격 차이려니 했죠.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도 직장인이었어요. 연봉 차이가 꽤 났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결혼 첫 해 추석 때 일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문제로 첫 번째 큰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우리 집엔 20만 원만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괜찮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는 5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하셔서 시누이와 둘이 사시니까 자기가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사정이 어려우시니까 더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생일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혼살림도 빠듯한데 갑자기 200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적금을 깨서 여행비를 마련했어요. 그때도 저는 효심이 깊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무리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제 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저도 어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엄마 생신인데 우리도 뭔가 해드릴까요? 맛있는 음식 사드리거나. 아, 그냥 용돈 조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200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서 제 어머니께는 용돈 조금 드리자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친어머니가 더 특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문제가 시작된 건 그 다음 해부터였어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시댁에 가면 남편이 먼저 나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고깃집에 가면 제일 비싼 메뉴를 시키고 계산할 때도 제가 할게요 라면서 척척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오시면 외식하자고 하면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그냥 집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정말 요즘 외식비가 비싸긴 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시댁 식구들과 만나면 한우 고깃집에서 술까지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시댁 관련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께 생활비 지원으로 매달 30만 원, 시누이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평균 50만 원, 시댁 식구들과의 외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돈만 쓰려고 하더라고요. 명절 용돈도 20만 원으로 고정이었고 부모님 생신 때도 1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전부였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려고 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보, 좀 형평성 있게 해요. 왜 시댁에만 그렇게 많이 쓰고 우리 집엔 인색해요? 그러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너네 부모님은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장인어른도 일하시고. 상황이 다르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답답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부모님을 홀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딸인데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결혼 3년 차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시댁 냉장고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새 냉장고였는데 꽤 비싸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것도 남편이 바꿔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에 알게 된 건데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 전세 보증금을 올려드렸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아직 전세살이인데 남편이 몰래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시어머니 보증금을 올려드렸다니요. 게다가 이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때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효심이 깊은 건 좋지만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가족인데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그런 말을 들으니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였어요. 우리 가게 상황을 생각하면 무리한 일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시누이 생일 때마다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시댁 식구들과 만나면 항상 비싼 곳에서 먹고 계산도 남편이 도맡아서 하고. 그런데 제 가족과 관련된 일에는 정말 인색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 때였어요. 남편이 케이크 하나 사오는 게 전부였어요.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요. 그런데 일주일 후 시누이 생일 때는 50만 원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항상 시댁 상황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돈이 필요할 때는 저희 집에 손을 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몇 달간 월급이 삭감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미안한데 당분간 생활비를 내가 좀 더 부담해 줄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에는 매달 100만 원씩 쓰면서 정작 우리 생활비는 제가 더 부담하라고 하다니요. 그럼 시댁에 드리는 돈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돼. 엄마가 그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저는 그때 정말 남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보다 시댁이 더 중요한 건지 저는 도대체 남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5년 차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해 성과급으로 꽤 큰 보너스를 받게 됐어요. 회사 실적이 좋아서 평년보다 많은 보너스가 나왔거든요. 남편에게 보너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오후에 회의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보너스 나온다고 해서 질렀어. 엄마 차 바꿔드렸으니까 보너스 받으면 바로 입금해줘.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 차를 바꿔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를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보너스 얘기를 듣고 미리 계산을 해둔 거였어요. 제 돈으로 시어머니 차를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남편이 이해가 안 됐어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거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제 돈으로 시어머니 차를 바꿔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해놓다니요. 더 어이없는 건 차 가격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제 돈을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모든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어머니 환갑 때 300만 원 드리겠다고 했을 때는 남편이 정말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시댁에는 몇백만 원씩 쓰면서 제 친정에는 300만 원도 많다고 하다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어요. 처음엔 효심이 깊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은 항상 제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인데도 시댁 일에 쓸 때는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이번 차 사건이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제 보너스로 시어머니 차 할부금 낼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이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인 줄 몰랐어. 어차피 다 같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산적인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그동안 시댁 일에 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저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고요. 저와 제 가족은 항상 우순위일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이혼하기로요. 저는 이 결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이혼해요. 남편은 처음엔 제가 화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차 할부금은 당신이 혼자 갚아요. 제 보너스 줄 생각 없으니까. 그 후 몇 달간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고, 제 의견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어요. 남편은 저를 동반자로 여긴 게 아니라 그냥 돈 내는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도 저를 계산적이라고 했거든요. 가족인데 왜 그렇게 따지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가족이라는 건 시댁 식구들만 해당하는 말이라는 걸요. 저와 제 가족은 영원히 외부인일 거라는 걸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크게 다툴 게 없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혼이 맞는 선택이라고요. 이혼 후 제 생활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어요. 매달 시댁에 나가는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제 보너스도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게 됐고요. 제일 좋은 건 제 부모님께 마음 편히 잘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못 해드렸거든요. 이제는 부모님 생신 때마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작년에는 부모님께 제주도 여행을 선물해드렸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는 한 번도 못 해드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물론 이혼 후 처음엔 외로움도 많이 느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훨씬 컸어요. 남편은 지금도 혼자서 시어머니 차 할부금을 갚고 있어요. 월급이 적어서 꽤 힘들어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선택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가치관이나 기본적인 태도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잘하는 게 당연하고 저는 그걸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제 가족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하면 계산적이라고 했죠. 정말 어이없는 이중잣대였어요. 시댁에는 몇 천만 원을 써도 효심이고 친정에 몇십만 원 쓰면 과소비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시어머니와 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시어머니께는 항상 극진히 모셨어요. 생신 때마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는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한 번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같이 모시고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너 혼자 가. 내가 같이 가봐야 서로 불편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하니까 회사 반차까지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혼 후에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시댁에만 후하고 친정에는 인색한 남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참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라지만 한쪽만 계속 양보하고 참는 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라고 생각해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시댁에 나가던 돈이 없어지니까 제 통장에 돈이 쌓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 노후도 준비하고 부모님께도 잘해드리고 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는 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정말 소중해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가 갖고 싶어 하시던 골프채 세트를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했을 때는 그런 비싼 선물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생신 때는 어머니와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어요. 1박 2일 일정이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훨씬 밝아진 것 같다. 이혼 전에는 항상 뭔가 근심이 많아 보였는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저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결혼할 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억압적인 생활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있어요. 이런 삶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가끔 결혼한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부러워 보인다고 해요.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부럽다고 하죠. 물론 결혼 생활이 행복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말해요. 참지 말라고요. 억울하게 살지 말라고요. 인생이 한 번인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고요. 물론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많은 걸 포기해야 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어요.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고 누구의 ATM 기계도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쓰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이 정말 소중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거예요. 전 남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계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신념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